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MD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월봉에 당장 영향을 줄 만한 세력선 굵게 표시되어 있고요. 하단에 세력 지지선, 그리고 또 세력선이 있죠. 그리고 주봉.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도 당장 영향을 줄 만한 선들이 굵게 표시되어 있고요.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 하단에도 이전에 발생한 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일봉 역시 지금 상단에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과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일봉에서는 지금 두 개씩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제가 영향을 줄 만한 선을 두 개씩 긋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선도 두 개, 세력 지지선도 두 개. 대체로 두 개가 그어진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는요. 주봉과 월봉은 주기가 길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했거나 영향을 줄 만한 선을 각각 하나씩만 긋습니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을요. 그리고 지금 이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은 제 임의대로 긋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가 있는데 그 보조지표에서 나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긋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제가 뭐 여기가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긋고 저기가 저항이 될 것 같으니까 저기를 그어놓고 세력선, 세력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당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들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일봉이고요. 하단에는 이전에 발생한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그리고 상단에 맨 상단에 있는 선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선은 이 파동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동에서 나왔다고 일단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도 설명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월봉에서는 지금 현재 자리가 AMD 같은 경우는 월봉은 뭐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 21선 여기 올라와 있고 이 영향을 줄 만한 세력선 위로 21선 올라와 있죠. 근데 월봉에서 굳이 매수 타점을 잡자면, 그죠? 매수 타점 확인하자면 이런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은 매수 타점이라기보다는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없고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이죠. 21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주가만 강하게 빠졌는데 밑에 이런 선들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선이 있을 때는 당연히 매수를 진입할 수 있겠죠, 그죠? 일봉에서는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을 기준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 와서는 해당 일단 보조지표가 위치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현재 지금 생략된 보조지표로 봤을 때는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패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자리는 신규 진입은 자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당장 월봉에서는 그렇습니다. 월봉에서 근데 요거 밑으로 빠지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당장 현재 패턴에서는 그래요. 현재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략된 보조지표를 봐도 뭐 그렇게 패턴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하방으로 조금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얘가 빠르게 상방으로 와주면 뭐 상승을 조금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얘가 여기서 조금 머뭇거리면 하방으로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자리라 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빠지게 되면 이런 자리가 일단은 뭐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빠지게 되면 지금 월봉에서는 이 가운데 지금 받쳐주는 자리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빠르게 반등이 안 나오면 이게 또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방을 보면서 조금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얘가 또 상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 상방을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얘가 만약에 상방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상방으로 가게 되면 이 상방에 올라타지 마시고 여기 또 고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고점에 대해서 얘가 요 안에서 또 요 위에서 지금 요 세력선을 만들어 놓고 요 위에서 또 세력선이나 세력지지선을 만들고 흔드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흔드는 과정에서 이 21선의 위치와 어떤 나머지 패턴들을 보고 뭐 빠질 때 이 구간을 다시 노려본다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참 올라갔는데 예를 들자면 위에 어떤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만들어주고 빠질 때는 이런 구간이 분명히 지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높은데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빠지게 되면 조금 더 깊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여기서 반등으로 바로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로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이거를 깨고 밑으로 와버리면 하방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는 매수를 지금 자리에서는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월봉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안 하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주봉과 일봉을 보고 뭐 구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매수 구간을, 그죠? 근데 지금 어쨌든 매수 구간을 놓쳤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인데 이미 이렇게 쭉 올라오고 조정을 주는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짧은 조정에, 어떻게 보면 짧은 조정입니다. 짧은 조정에 굳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만약 오면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요거 밑으로 빠지게 되면. 월봉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게 되면 올라탈 필요는 없다. 가고 난 다음에 조정 받을 때를 다시 그 구간에서 어떤 패턴과 나머지 어떤 원칙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를 노려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얘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거죠. 예,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 역시 지금 자리가 보시면은 조금 애매해요. 여기 지금 저항 맞고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력선은 이 앞에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이 올라올 때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항 맞고 당연히 빠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1선이 한참 밑에 있잖아요. 저기 고점 올라올 때, 그죠? 21선이 여기 있는데, 예, 물론 요 세력선은 또 이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올라올 때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선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이렇게 21선은 밑에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락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력선과 이 세력지선이 이 파동 안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해서 얘가 아직 뭐 어떤 시도를 안 했죠, 그죠? 안 하고 오다가 그냥 살짝 빠지는 거거든요. 21선은 근데 이 세력지선 위에 올라왔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지표도 이 세력지선 위에는 있습니다. 지금 생략된 보조지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은 다음 주에 빠르게 반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반등도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주겠죠, 그죠? 오는 주에 한 반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뭐 예상은 해보지만, 여기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작했을 때 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매수 진입 구간은 아니에요. 얘도 어떻게 보면 매수 진입 구간은 아니고, 굳이 또 주봉에서 매수 구간을 따져보면 뭐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 왜냐하면 이 21선이 쭉 하락을 하면서 이 선은 이 하락 때 없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나왔지만 여기 이 선이 내려올 때는 없었어요. 없었고 이 선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이 선은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은, 여기 있는 세력선은 한참 앞에서 나왔거든요. 저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기 하락, 그죠? 하향 돌파 단기 하락인데, 밑에 만약에 이런 선이 없으면 이 세력지선도 저 앞에서 나왔거든요. 이 밑에 있는 선들도 한참 앞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선들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쭉 21선도 여기 세력선을 하향 돌파하고 쭉 밑에 선이 있으니까, 없으면은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21선 위에 있고 여기 하향 돌파해주고 21선은 위에 있고 주가만 강하게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으로 여기를 이 하락 때는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매수 구간을 지금 놓쳤는데, 여기 단기 조정 준다고 이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근데 이 자리가
매수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매수 구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등이 딱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어떻게든 짧은 기간 안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거는 조금 짧은 매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자리인 거지. 이런 자리는 지금 제같이 이제 스윙 이상의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는 당장은 좀 피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21선이 일단 세력지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상승이 이 고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데서 가서 이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상승이 이렇게 조정받다가 올라왔다 칩시다. 이게 상승이 왔을 때는 이 21선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21선이 이 세력선 위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져 주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와 주면 21선도 꾸준히 올라와 주겠죠. 그럼 이 위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21선도 올라오고 주가도 이렇게 조정받다가, 단기 조정받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올라가면 매도겠죠, 당연히. 그죠? 21선이 자리에 안 잡았는데 강하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근데 이 고점에 대해서 시도만 하고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약간 빠진다든지. 근데 21선은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누를 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때 누를 때는 이 자리가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지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위에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생기면서 어떤 뭐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고 21선이 올라오고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한번 빠질 때, 조정받을 때 그 자리를 노려보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거나 비슷한 자리라 하더라도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그쪽을 먼저 비중을 두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21선 올라오고 얘 빠지면 여기, 그죠? 여기 밑으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을 분할 매수로, 이 자리부터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안에 또 여기 또 저항 맞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박스 칠 수도 있어요. 위로 살짝 올라올 수도 있고 밑으로 살짝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얘가 이 밑으로 살짝 빠져주면 요 세력지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일단 나중에 빠질 때 그때 패턴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봐야겠죠. 그죠? 추가로 봐야 됩니다. 주봉에서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차트를 우선 먼저 확인하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저 상단에 있는 선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또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 선은 어디서 났냐면 이 파동 안에서 났거든요. 조금 한참 앞이죠. 그죠? 23년이네요. 그죠? 이 파동 안에서 이 선은 나왔어요. 그럼 이 선은 계속 있었겠죠. 그죠?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선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 맞았네요. 그죠? 보시면은, 그리고 쭉 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쭉 와서 지금 여기서 이 최근에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오고 지금 이 선들은 어디서 생겼냐면 이 앞에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파동에서 저 선 4개 있지 않습니까? 이 선 4개는 세력선과 세력지지선, 세력선과 세력지지선, 이 선들은 이 파동 안에서 나왔거든요. 이 파동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한참 어느 정도 지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올 때는, 그죠? 하락하면서 이렇게 잠시 횡보하면서 하락할 때 요 이전 구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세력선과 세력지선. 그리고 밑으로 쭉 빠졌는데, 빠질 때 여기 세력선 있지 않습니까? 굵게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서 나왔어요. 좀 최근이죠. 그죠? 이 세력지선 여기서 나왔고, 이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은 한참 이전인데 어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이 파동에서. 그러면 이 선들도 당연히 이 하락 때 이 선들은 있었겠죠. 이 선들은 있었고, 이 하락이 나오고 이 파동이 나오고 올라갈 때 이 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선은 최근이라 치고 이 선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쭉 하락할 때 얼마든지 요 밑으로 빠질 때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근데 이 빠질 때는 들어가기가 심리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선이 없잖아요. 그죠? 이 선들 밑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서는 이 선은 굵은 선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밑에 받쳐주는 선이 있으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받쳐주는 선이 있으면 이 밑에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받쳐주는 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심리적으로도 들어가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선들에 대해서 세력 지선에 하나 받쳐주고 다시 이렇게 상방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죠? 매수 자리를, 안전한 자리를 본다면 21선도 이런 세력 지지선과 이전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과 이 구간에서 그죠?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 위로 완전히 다 21선까지 다 올라오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줄 때 이런 자리. 올라오고 눌러줄 때.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올라올 때를 기다렸어야겠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기보다는 여기서 하면 저렴하긴 하죠. 근데 들어가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하단에 받쳐준 선이 없기 때문에 더 빠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올라온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여기 숟가락 쳤을 자리 나와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원칙상은 들어갈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는 따져봤을 때는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전한 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못 들어갔다 쳐요. 그죠? 쭉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뭘 기다리냐면 21선이 이 위에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안 올라오면 하락이잖아요, 얘가. 그죠? 이렇게 만약 21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으면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빠졌겠죠. 그죠? 여기를 저항 맞고 지지를 못 받고. 근데 어느 자리를 기다리냐면 그냥 21선이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십시오. 만약 상승으로 가고자 하면 얘가 쭉 있으면 결국엔 21선 올라오죠. 그죠? 21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자세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리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누를 때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떤 포인트를 잡는 거죠. 매수 구간을. 그리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줄 때 모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아가도 돼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빠지면 더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는 경우도 얘는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조금만 눌러주고 여기서 21선만 지지받고 바로 가버렸죠. 그죠? 쭉 보면은. 맞지 않습니까? 가버렸죠.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버린 거지만 얼마든지 얘가 여기까지도 올 수 있었고 여기 밑으로 살짝 밀고 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가 얼마든지 여기까지도 밀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올라오고 나서는 음봉 뜰 때 종가에 계속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좀 눌러줄 때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만약 여기 들어갔다면 여기가 매도예요. 매도. 이 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파동에서 이 상승을 줄 때 파동에서 나와서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선들도 이 앞에 파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있었어요. 이 선들도 있었습니다. 이 선들도 이 파동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파동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집을 했다 쳐요. 자, 이런 구간요. 이런 구간이 좀 빨리 들어가면 눈치채고 좀 빨리 들어가면 이런 구간. 좀 늦어도 이런 구간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 매수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매수가 들어가도 되지만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는 구간이고 안전한 구간을 찾자면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런데 상승이 나오면 자,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야죠. 여기 이 선도 있었고 이 선도 있었고 이 선도 있었어요. 근데 21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상방으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스윙 정도로 들어갔으면 또는 중기로 들어갔으면 여기 그냥 매도예요. 매도. 여기서부터 여기 또 요 위로 올라와도 매도인 거죠. 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어야지 이런 데서 뭐 신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그죠 꼭대기에서 간다고 뭐 신규 진입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매도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인 겁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했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21선은 이렇게 자리 잡고 일단은 와줬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마지막 세력선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는데 이 세력선과 세력지수는 요 앞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저 앞에 파동에서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1선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반등이 뭐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돼서 그 이후에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물론 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아까 주봉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21선이 이렇게 당연히 여기를 하향 돌파 안 하고 좀 버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기를 하향 돌파하더라도 21선이 여기는 지켜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럼 주가는 좀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 근데 상승이 나오려면 어쨌든 이 21선이 이 하향 돌파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게 그래야 얘도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좀 빠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가려는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상방으로는. 왜냐하면 요 21선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꺾였지만 자리 나쁘지 않아요. 이 지금 일부러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왔고 이 21선 자리 잡고 이렇게 빼는 척하고 좀 조정 주다가 다시 여기를 시도하지 않을까. 위로를 보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저만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추천이나 매도를 어떤 추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영상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내용도 항상 이렇게 영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상승에 대한 내용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짧은 매매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당장 짧은 매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하락이 올 때 담았는데 이렇게 상승이 주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나오는 정도, 그죠? 그 정도의 어떤 매매를 보는 게 맞지, 스윙 이상으로 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1선이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해서 어떤 트라이를 하고 빠질 때 21선도 올라와 있고 빠질 때를 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보다 가격은 높아도 그 자리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패턴을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자리는 스윙 이상으로 보시는 분은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오히려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락이 오게 되면 지금 이 밑으로 구간에는 이 지금 갭이 좀 있죠, 그죠? 갭이 좀 있습니다. 갭이 있는데 장기 이평선들이 여기 좀 모여 있죠. 근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매수 구간으로, 뭐 하락이 오면 매수 구간으로, 분할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드렸죠. 130 부근이죠, 그죠? 그리고 120 뭐 부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대충 이 구간을. 130, 120. 그리고 여기는 136이죠, 그죠? 그럼 120으로 보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뭐 월봉상으로는, 그죠? 조금 끝까지는 여기까지는 무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랫골이 달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빠진다면,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을 봤을 때 132, 여기 136이니까 7, 6, 그 정도 되니까 여기를 보시면 132, 137, 이 정도 되죠, 그죠? 장기 이평선. 여기 111선이고, 224일선이고, 여기 또 장기 이평선이 있죠, 빨간색. 그러면 이 이평선들을 빠지더라도 한번 지지를 받고 위로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애들을 지지 안 받고,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빼게 되면 얘의 의도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안에 또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거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흐름을 또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빠질 때는 이거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으로 왔을 때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많이 기다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다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도 이 하락이 왔을 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바로 나올 때 이럴 때 또 중간자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만약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 분명히 조금 어떤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을 보고 그때 어떤 매수 구간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뭐 여기까지 오겠나 싶기는 합니다. 장기 평선 좀 만약 빠지면 장기 평선 이 라인 정도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상승에 대한 내용은, 방향에 대한 어떤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은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은 AMD에 대해서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종목 분석을 제 관점에서, 제 원칙에서만 어떤 분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과 틀릴 수도 있고, 물론 또 같은 종목이라도 다른 관점으로 보는, 당연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기준에서 항상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상황과 본인의 기준 원칙을 철저히 잘 지키시고 투자를 항상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종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